그런 서울의 분양 물량을 꾸준하게 노려보시는 것도 해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 모시고요.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 랩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가 매매 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분양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 매수 대기 수요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 뜨거운 분양 시장 때문일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데이터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사실 분양 계획 돼 있는 게 41만 8천 가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10월이 됐지만 실제 공급된 거는 20만 호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연말까지 이 물량이 다 공급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청약 시장에 소유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청약 경쟁률이나 당첨의 최저 가점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당첨을 위한 청약 경쟁률과 최저 청약 가점을 좀 살펴볼게요. 10월에 현재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4.5대 1 정도고, 그리고 서울은 64.9대 1로 지난해 32대 1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이제 월간 27만 명 정도가 청약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울 1순위 평균 최저 가점 같은 경우도 58.9점 정도로 지난해 51.8점보다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이 민간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청약 시장의 경쟁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뜨거워진 분양 시장이니까 미분양은 좀 줄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미분양 수치? 미분양 많이 줄었습니다. 흔히 이제 미분양이 제일 많을 때가 2008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8월 현재 28,831가구 정도기 때문에 3만 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도 17,000가구 정도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의 수치도 좀 낮은 편입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을 때가 역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이때가 한 16만 5천 호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5배 정도 미분양이 많았고 그때에 비해서는 5배나 미분양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분양시장이 선호되고 또 분양시장의 인기가 많을수록 미분양 적체 현상도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뜨거운 이유, 당연히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예, 궁금합니다. 15년 이후에 서울의 지금 아파트 호당 평균 가격이 거의 9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분양가는 신축이고 분납도 가능하고 거기에 사실상 이제 새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고려하면 어찌 보면 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 만족도는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현재 전국의 평균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488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서울은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2,789만 원이죠. 그래서 실제 평균 분양가를 보면 전국이 한 4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7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거래된 서울의 기존 아파트의 평균 매매 실거래가가 무려 8억 8,83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억 원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새 아파트 치고는 한 1억 원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7월 28일부터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다소나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특정 지역,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설사의 적정 이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양가를 높게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다. 그런 2020년에는요,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호당 분양가가 4.6억. 분양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LTV라고 하는 대출률 40%인데요. 고려해서 약 자산이 2억 7천 정도는 있어야 분양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원 이하라면
중도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9억 원을 넘는 분양사업지는 아무래도 분양가, 중도금 마련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서울 지역은 LTV인 담보인정 비율이 한 40% 정도 되죠. 그 조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투기과열 지구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억 1,800만 원 정도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금이 60% 정도 됐는데 사실 이 중에 40%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대금 마련하시는 것들이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난 이제 6.17 대책으로 충북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됐거든요.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 지역의 LTV는 50% 정도 되기 때문에 청약 전에 중도금 집단대출 규모를 잘 살펴보시고 청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제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자금 상황을 잘 맞춰보셔서 청약에 당첨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 조금 미리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사전 청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고, 물량도 사실 어마어마해요. 특히 이제 하남교산 같은 경우는 인기가 정말 많은데 청약 가점이 도대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내가 하남교산 신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하시다고. 아무래도 하남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당첨 확률을 노려보실 수 있는데요. 불입액 기준으로는 좀 꾸준하게 불입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 그 정도는 되셔야 당첨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역들이 공급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년에 사전 예약의 입지 중에서 선호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노량진역 인근에 군부대가 있고요. 그리고 성남 복정 1, 2지구, 의왕 청계 2지구, 위례신도시, 그리고 남태령의 군부지, 그리고 성남 신촌지구, 성남 낙생지구, 그리고 하남 교산 외에도 과천지구 등이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 공급되기 때문에 로드맵을 잘 세우셔서 일정에 맞게 청약에 임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만약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택지보다는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에 청약하시는 것도 당첨 높이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 무주택자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세요. 2030 젊은 청약 대기자들은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이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전 청약 물량의 약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 이제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한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신혼부부 특공, 그리고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런 유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본 청약 제도와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 물량의 30%가 공급될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한 25% 정도 공급이 됩니다. 이 외에 이제 자격 요건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이제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또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중에서는 소득 요건이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되고 5년 이상 이제 소득세 납부, 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40대나 50대면요? 전체 물량의 한 10% 정도는 다자녀 가구주들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소득 요건들을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무주택 세대주면 당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 물량의 한 5% 정도가 배정되는 것이 노부모 특별 공급이에요. 65세 이상의 무주택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시면 청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 이제 특별 공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일반 공급 청약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괜찮은 택지 같은 경우는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불이백을 불입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불이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물량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점들이 50점, 60점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서울의 분양 물량을 꾸준하게 노려보시는 것도 해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이든 매매든 진입하려는 수요자가 많은 만큼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공부하시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